자, 요거는 여러분 그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였거든요. 네. 프랑스 풋볼 그리고 아무래도 이 축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역사도 오래됐고 가장 여전히 이 권위가 있다고 평가되는 개인 시상이죠. 발롱도르. 네. 발롱도르의 심사 기준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존 발롱도르에 대한 사실 문제 제기가 많았죠. 네. 워낙 이제 우리가 이 선수다라고 좀 점 찍어지는 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지면서 논란이 됐던 해들도 있었고. 그렇죠. 네, 기준이 좀 명확해지길 아마 많은 분들이 바랐을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뀌는 거랑 별개로 저는 이제 그 요즘의 트렌드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이 선수가 어디 우승하면 발롱감이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거기에서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 우승이라는 게 본인은 이 개인 종목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팀의 운대랑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는 건데 난 되도록이면 개인 관련된 상은 개인의 퍼포먼스에 좀 많이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를 들어 이게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트래블을 한 팀에 그냥 그런 뭐 한 선수 혹은 만약에 강등권 근처야 16위 팀에 있는데 뭐 유로피안 골든슈야.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나는 개인 시상이라면 유로피안 골든슈를 탄 사람 쪽에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와포드의 엠마누엘 데니스가 프리미어리그 시즌 끝나고 봤더니 50골이야. 아니면 34골, 17개의 도움. 그래서 와포드는 데니스의 활약으로 잔류하고 그다음에 FA컵에서 득점왕. 우승. 그렇죠. 근데 어떤 팀은 리그 우승했고 챔스 우승했는데 여기에서 뭐 그냥 뭐 물론 그런 선수라면 네. 아예 그 포디움에도 못 올라갔겠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네. 이쪽에 조금 더 나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뭐 상위팀의 경우에 36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요. 근데 은근 수비적으로 범위가 좁고 동료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볼을 좀 뺏겨가지고 산초한테 데뷔골을 이렇게 허용하는 등 임팩트 있는 실수를 남겼다. 지금 누군가를 저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뭐 발롱도르를 받는다 이러면 조금 그거는 아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약간 요즘의 분위기가 팀 커리어, 우승 커리어에 따라서 이 선수의 어떤 그 평가나 이 뭐 발롱도르의 어떤 순위라거나 이런 게 가는 게 나는 그것도 트렌드라고 봐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개인 수상이라는 거에 약간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발롱도르라는 가치 판단이 다 달라요. 그래도 팀이 중요하다라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 틀린 말이라고 생각 안 해. 네, 근데 우리의 의견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의견 차이인 거니까. 네. 근데 이번 기준은 과연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일단 기준은 원래 해로 했어요. 네. 만약에 발롱 2020이다. 그러면 2020년을 봤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시즌을 본다. 저는 뭐 이해가 되는 변화입니다. 왜냐 이게 단위가 좀 애매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일 2의 전반기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전반기라는 범주가 투표를 보면 그냥 한 2-3달 정도 활약이 들어가는 정도니까 그동안 전반기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영향력은 저는 미미했다고 봤거든요. 결국 그 전 시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시즌 단위로 그 전 시즌 확실하게 나누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시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추춘제를 쓰는 리그 위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 네. 추춘제를 쓰는 리그도 유럽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해로 가는 게 뭐 틀린 게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빅리그들은 다 추춘제로 가는 거고 네. 아마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면 발롱도르가 예전에는 남미 선수들은 또 후보군에 안 올라갔었어요. 그렇잖아. 유럽 그렇죠. 선수들로 갔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발롱도르가 그런 기준이었다면 차붐도 어떤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포디움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네, 근데 뭐 저는 시상식 날짜가 이제 조금 미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11월 정도. 11월 정도인데 대신에 추춘제 리그의 후반기 결과들도 좀 모두 반영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또 그게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따 보면은 또 시상식이 어떻게 일정이 잡힐지 좀 앞당겨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거면 시상식을 늦춰서 추춘제, 춘추제 논란 없이 다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즌을 기준으로 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좀 바뀌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상식은 심사위원이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새 인물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해준다라고 보도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보면 발롱도르 앰버서더의 디디에 드록바가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다음 남자 후보 선정엔 베트남의 투롱 아는고 그리고 여자는 체코의 캐롤라이나 플라바코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선정된 후보들을 바탕으로 9월에 공개될 최종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수가 170명이었는데 네. 뭐 100명으로 줄어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50명으로 또 뭐 바뀐다고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이 100명은 피파 랭킹 상위 100개, 이 100개 국가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고 아까 여자 50명이었잖아. 그건 피파 랭킹 상위 50개에서 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심사위원 수의 축소가 좋은 의미가 있을까? 약간 저는 그건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네, 이게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인원의 그 심사위원이 그동안 구성됐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네. 표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다양성이 좀 존중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기준도 약간 변한다고 하거든요. 1순위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 개인의 성적. 예. 이게 나는 개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개인에게 주는 상이니까. 그러니까 스탯이나 뭐 득점왕, 개인 타이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순위가 팀 성적, 그 다음에 타이틀. 네. 나는 이게 뒤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봐. 맞아요. 예. 아니 비기어를 들지 않은 선수도 그해 발롱도르 받을 자격은 있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타이틀을 땄어. 근데 그 중에서도 존나 하드 캐리한 선수야. 그러면 타는 게 맞지. 근데 뭐 후보군 중에서 타이틀을 많이 땄는데 거기서 뭐 한 중간급의 활약을 한 선수보다는 아쉽게 준우승 내지는 3위를 했는데 존나 하드 캐리하면서 여기를 데려왔다. 그럼 난 이 선수한테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다. 자, 3순위는 선수의 클래스 오브 더 플레이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페어플레이 관념. 그러니까 좀 다른 타의 모범을 주는 것까지 뭐 좀 이거는 형식적이라도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 뭐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들어가는 게 낫지. 프로 선수들이 요즘에 스포츠 스타들이 어떤 여러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런 거를 좀 더 더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명문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 잘한다 생각했던 선수가 발롱도르 시상식 근처 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사고를 일으켰어. 아니면 범죄를 일으켰다거나.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게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 근데 명문이 안 돼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 거기 들어갈 때 사실 당연히 긱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긱스가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근방에 사고가 좀 있었잖아. 네. 나는 그래서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네. 관측이 많죠. 맞아요. 근데 이게 나 이런 거 생각하면 할수록 요즘에는 그게 있어요. 이게 완전 별개의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상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들이 예전이랑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평가의 잣대와 우리가 즐기는 것들이 정말 다양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시상식 같은 거 좀 덜 보잖아. 덜 보죠. 연말 시상식 많이 안 보잖아요. 좀 덜 보지 않아요? 저는 진짜 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각 장르마다 뭐 예를 들어 음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시상식이 뭐 무슨 그 한국 대중음악상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점점 예전보다는 권위가 약간씩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느끼는 게 장르별로 그 분야에 매니악한 사람들이 또 보는 시선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꺼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보는 미디어라는 게 지상파들에 좀 한정됐잖아. 그쵸. 그다음에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케이블 TV, 그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래서 네. 뭐 TVN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봤잖아. 음악이면 뭐 Mnet, 그렇지. 네, KM넷인가 뭐 그거. 네, 뭐 KM TV도 있었고 맞아. KM 뭐 여러 가지가 TV.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봐봐라.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구독자가 50만이면 아주 적은 건 아니잖아. 근데 축구 스포츠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몰라. 그래요. 그냥 맨날 주말마다 국밥이랑 볶음밥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 뭐 이상형 하는 거야? 보신다면.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스포츠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의 100만, 200만 유튜버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분야에서는 그들은 스타 아니야. 이 우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것처럼 이게 정말 다양하게 깊숙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통합적인, 물론 축구는 좀 달라요. 축구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그렇게 분야마다 각자 다 그 취향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 시상에 대한 것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그 사람들이 그거 인기 투표 아니야?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약간 이런 게 조금 예전보다 밀도나 사람들이 어떤 기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봐. 그냥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 그냥 사회 풍토가 바뀌는 것 같아요. 축구뿐만이 아니고. 발롱도르 신경 안 쓰는데 난 이 네. 선수가 짱이야. 이래도 그 사람 그래? 그냥 누군가의 시상을 기대하는 시선이나 그렇지. 아니면 어떤 이 시상에 대한 평가 잣대, 비교 잣대를 우리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이 좀 덜해지지 않았나. 그렇지. 이제는 그냥 그런 부분에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각자야. 내 취미 찾고 그래. 내 취향 찾고 내 시간 맞아. 잘 쓰는 거 네. 이쪽에 좀 더 초점이 잡히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남의 시상, 어떤 권위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발롱도르가 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나는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이런 상들이 약간씩 변화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관심과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기준의 변화에 나와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네, 괜찮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봐주시죠. 네, 파스칼 페레, 프랑스 풋볼이 지금 이제 프랑스 풋볼의 파스칼 페레가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우리는 반쪽짜리 시즌 2개를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게 이제 한 해가 되면 아까 형철이 얘기한 것처럼 네. 전 시즌 뒤, 요번 시즌 앞 이렇게 맞아요. 합쳤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그 요번 시즌 앞 이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게 그동안 반영이 됐다. 생각보다 2달 정도만 반영되고 그러면 전반기라고 하지만 은근 11월, 12월 활약이 빠져있는 시기가 많았어요. 그래. 결국 사람들이 그 해 후반기 그 다음 해 후반기 활약을 보는 거는 대체적으로 3월에서 5월이 편중되거든요. 그럼 저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은 왠지 죽어있는 어떤 달이 좀 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동안 경향을 분석했고 특히 12월에 프리미어리그 박싱데이가 있는데 그치. 저는 그 시기가 은근 외면될 수밖에 없는 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기대상도 1월, 2월에 드라마 방영하는 거 되게 불리하거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모든 시상이 그렇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는 발롱도르에 있어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들도 이제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 변화는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파스칼 페레 이야기를 이어가면 선수가 속한 팀이 획득한 트로피보다는 선수 개인의 성과와 퍼포먼스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다. 난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BBC는 이번 변경사항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아닌 리오넬 메시가 2021년 발롱도르를 수상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점에 따른 것이다. 이건 BBC의 해석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저는 별로 비판하지 않는데 네.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쉬었을 때 하고 랩이 줬으면 말이 덜할 거야. 이거는 2021년 수상의 문제가 아니고 2020년을 생략한 게 문제다. 나도 그게 문제라고 봐. 그리고 발롱도르 메시가 타지 못할 만한 활약을 코파에서 한 거를 생각을 하면 단순히 코파를 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메시가 활약한 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해 뭐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근데 이건 이제 BBC의 생각이다. 메시는 7번째 발롱도르를 품에 안았지만 2위를 차지한 레반도프스키는 2020-21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41골을 터뜨리며 바이언의 9연속 리그 우승을 도운 바 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메시가 받은 것 자체가 논란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이 투표 시기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메시가 2021-2 리그왕 전반기 조금 부진했다는 평가 받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소홀하게 반영이 된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시기상 시스템이 맞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잡혔으니까. 이게 시기가 이제 발롱도르 기준 시즌이 바뀌게 되면서 시기가 바뀌게 되면서 네. 얼마나 더 명확해질지는 우리가 다시 지켜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 발롱도르는 원래 이제 연말에 열리는 건데 시기가 좀 땡겨져서 9월이나 10월 정도 열릴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 이러면 추춘제 리그가 춘추제 리그가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에 더 뒤로 해라. 네, 저는 더 뒤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점은 여자 유로 2022가 끝나는 7월까지 성적을 본다고 하니까 딱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보는 빅리그들 위주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발롱도르를 타는 선수들이 거기 외 리그에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긴 해. 네,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네. 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11월에 예정된 월드컵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다음 발롱도르를 가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시기를 봤을 때. 이건 좀 명확하게 잡아준 건 좀 다행인 일이고 와 그랬다면 만약에 지금 유럽에서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살라가 네이션스 컵을 우승했다면 그러면 유리했을 수 있겠네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근데 네이션스컵 준우승이라는 점. 하지만 그래도 개인의 퍼포먼스는 아직 좋기 때문에 그쵸? 이걸 다음 시즌 이제 올 시즌 말미까지 잘 이어가는 게 일단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게 2021 발롱도르가 만약에 해가 아니라 시즌으로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약간 바꿔서 저희가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즌 평가제였다. 그럼 아까 이제 형철이가 얘기한 대로 시즌이 이제 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그래도 개인의 성과로 봤을 때 메시가 밀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요. 네. 왜냐면 아무리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시기를 보냈다 한들 메시 역시도 2021로 놓고 봤을 때 라리가에서의 퍼포먼스가 그러면 밀리지 않아요. 그럼요. 일단 개인 타이틀만 봐도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렇지. 여기에 더해서 총 스탯, 코파 아메리카에서의 스탯 그리고 토너먼트에서의 활약 이어진 일치까지 생각했을 때 메시가 개인 퍼포먼스로 따졌을 때 시즌 평가지면 더 밀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해로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그 리그왕으로 옮긴 다음에 전반기가 반영되면 오히려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맞아요. 근데 저는 정작 그것도 명문화 자체는 2일2의 전반기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동안 발롱도르의 한계점은 그 다음 시즌의 전반기는 거의 죽어있는 평가 기준이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시즌 평가제면 저는 메시의 수상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렇게 아마 계산하면 우리가 예상하거나 평가하기가 좀 편할 수도 있어. 해로 가는 것보다 시즌으로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 사실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잘하세요. 예.